안녕하십니까, 올림피아드 원장입니다. 1대1 개별과정 그리고 플립러닝, 저희 올림피아드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본 동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학생들을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는지 본 동영상과 Q&A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다 각자 다른 개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력이라는 부분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을 잘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각자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좀 어려운 단원들이 생길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하는 친구도 좀 쉬운 단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또 학생들에 맞춰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들이 플립러닝 그리고 1대1 개인별 학습이라는 모토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습입니다. 실제로 학습력이 높은 친구일수록 예습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습관이 굉장히 바로잡혀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내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알고 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준비해서 가는 과정들이 수업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즘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요즘 혼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방법들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습을 시작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완성한 것들이 저희 올림피아드 유튜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습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습을 먼저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습의 과정은 당연히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익혀보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EBS나 다른 여타의 강의를 들어보면 30분 정도 영상을 듣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좀 길지 않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3, 4분, 중학생 5, 6분 정도에 한 번씩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문제풀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5분만 잘 들어봐. 자, 잘 들었지? 한번 풀어볼래? 라는 과정인 거죠. 그럼 학생이 집중을 해서 이것들을 풀이했는지 안 했는지 1차적으로 선생님은 학생의 이해도를 단락별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학생은 30분짜리 집중력이 아니라 5분짜리 집중력을 여러 번 발휘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익혀야 될 것들을 구분 지어낼 수 있는 역할을 서로 각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요즘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서술형 그리고 수행평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개념 노트를 작성해야겠죠. 나아가 고등학교 이후에 학습량이 많아지는 과정을 또 대비할 수 있게끔 요약할 수 있는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고 그것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까지가 예습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업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미 예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학생들의 예습 과정에서 알게 된 성취도입니다. 개념을 한번 들었는데 이 개념을 들었을 당시에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했고 어떤 것을 맞추고 어떤 것을 틀렸는지 선생님이 1차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적으로 학생들과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생기겠죠. 가령 어떤 친구가 어떤 문제를 맞추고 어떤 문제를 틀렸다면 맞춘 문제는 1차적으로 스킵을 합니다. 1차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들은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린 것 같니? 라고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맞춘 문제 중에서도 찍어서 맞췄거나 혹은 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운이 좋아 맞췄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개념 노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건 네가 이렇게 썼잖아.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야? 그렇게 맞췄는데 5번을 어떻게 맞췄을까? 한번 다시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봤더니 5번은 좀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틀렸던 문제를 1차 확인하고 맞췄던 문제를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차로 확인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학생 파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생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선생님은 학생의 데이터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학생을 옆에 앉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맞춘 이 문제 네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 잘 기억했고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부분인 거죠.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맞췄던 것,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저희가 판서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건 학생들의 집중력입니다. 다 아는 부분들을 또 들어야 된다는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칭찬으로 마무리하고 포인트를 잡아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반면에 네가 이 문제를 틀렸잖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시간을 당연히 많이 내줄 수 있지. 네가 한 문제를 정확히 맞췄으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건 잘 들어봐 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듯 말 듯한 문제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을 본인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반에 우리 친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렇게 있다고 치면 A 학생이 수업을 선생님과 이렇게 1대1 하는 동안 그럼 B 학생은 뭐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이라면 담임인 저와 A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겠죠. 그럼 저는 B, C, D 학생에게 5페이지, 혹은 6페이지, 혹은 7페이지 이렇게 미션을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끝낸 B 학생이 끝내고 확인을 했더니 아직 A 학생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학습을 이어나가는 엔드리스 게임을 하는 이런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 학생이 끝난 다음에 B 학생이 제 옆에 왔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5페이지 시켰는데 얼만큼 했니? 네, 선생님 저 8페이지 했습니다. 그럼 너무 잘했어. 3페이지 더 했네. 선생님이 8페이지를 봐줄게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게 현재 저희의 학습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 숙제를 많이 해오던,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더 많이 하던,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준다면 그만큼 더 봐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성하는 부분인 거죠. 그죠? 반대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한 친구들은 남아서라도 하고 갈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래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해온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전부 다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강이라든지라도 얼마든지 잡아서 친구의 학습을 충족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저희 구성입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이 너무 오래도록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수업 시간을 다른 친구들이 해야 하는 시간까지 조금 뺏고 있다면 반대로 이 친구한테 제안을 합니다. 남아서 하고 가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오면 더 많이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희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한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각각 진도와 난이도가 모두 다른 친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현재 1대1 개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학생들의 각자의 데이터를 마련을 해놔야 실제로 학생들의 다른 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 학생은 방정식을 못해, 저 학생은 함수를 못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에 근거하여 방정식의 어떤 부분, 함수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대1 개별 과정을 한다면 실제로 구멍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학생의 현재 상황, 현재 성적, 성취도들을 계속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언제든 학생 학습창에서 오늘 진행한 학습의 정답률과 이해도 등을 체크할 수 있겠죠. 가령 이 학생이 예습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문제를 맞추고 몇 문제를 틀렸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틀렸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권한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는 학생이 진행되는 현재 학습 상황을 부모님께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한번 열어봐 주시고 온라인을 열어보시면 학생의 현재 학습 진행 상황도를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가 진행될 때 학생들에게 어떤 교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들을 좀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또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권한들도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체는 선생님이 되겠지만 여러 의견을 좀 유들이 있게 발휘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학습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집에서 절대 질문을 받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은 질문이
사실은 쉽게 하는 성향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잘 받아준다면 계속 질문하게 되고 수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그것들을 자꾸 뺏어가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원에 가서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반대로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아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몇 번 모르겠어요 라고 대부분 질문하는데 어디까지 아니? 라고 이야기를 반대로 걸죠. 말하자면 학생이 어디까지 아는지 설명해주면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조금 설명하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본인이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설명하다 다 알게 되거든요. 열의 일곱은 끝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된 건 뭐냐? 친구들은 보통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반대로 학생이 깊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진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댁에서는 학생의 학습 체크와 질문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은 각각의 학습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오늘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본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집중도에 따라서 맞추는 문제와 틀리는 문제가 이제 각각 다르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친구가 만점을 받았다면 그 친구는 오늘 기본 숙제라는 것만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숙제가 끝날 것이고요. 중학생은 집에 가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 친구는 기본 숙제 플러스 추가 숙제라는 게 발생합니다. 당연히 추가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 숙제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추가 숙제를 1차로 어떻게 나오냐? 네가 이 문제 틀렸으니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났더니 한 문제는 맞추고 한 문제는 또 틀린 거죠. 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한 문제는 맞춘 거니 이해도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는 두 번 연속 틀렸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유사 문제를 한 개만 확인 차원에서 더 풀어보도록 나오게 되고요. 2번 문제는 해설 강연도 보고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파악해보고 유사 문제 두 문제를 더 풀어보자라고 이제 숙제가 부여가 되는 거죠. 요것들이 추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만점 맞은 애보다 원래 자기가 틀렸던 문제 두 문제와 추가로 나온 세 문제, 총 5문제를 더 풀어야 되고요. 그 중에 세 문제는 오답 노트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답 노트 작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질문해보면 오답 노트 쓰는 목적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기 위해서 파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입시 학원에서, 교과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률입니다. 이 친구가 한 번의 문제를 잘 맞췄으면 오답 노트를 안 써도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험은 기회가 한 번이고 그 한 번에 잘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저희한테는 학생의 오답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완성이 됐겠죠. 가령 학생이 이번 학기에 50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50문제를 틀렸다면 우리 학생이 틀린 50문제 그대로와 그 50문제를 유사하게 만들어낸 50문제 그렇게 총 100문제를 풀고 학습을 마무리하는 게 현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시험을 또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고 특히 단원별로 파악을 해서 모두 통과한다면 당연히 다음 학기 혹은 다음 레벨로 교재가 변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단원들을 보강을 통해서 재시험을 진행하고 완벽하게 통과해야만 그 다음 학기나 레벨로 변경이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진도 구성이 여타 학원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저희는 정확한 평가와 데이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정확한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학기나 다음 레벨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간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에 대한 경쟁을 하는 그런 학원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M의 테스트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분석을 항상 진행을 해드립니다. 단원별 그리고 전국에서의 학생의 현재 성취도 그리고 어느 영역별로 좀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춘 상담들을 진행을 해줄 건데요. 초등학생은 6개 레벨, 중학생은 8개 레벨의
난이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생별로 저희가 진행되는 학기들이 모두 다 각각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친구는 숙제를 5장 해올 거고 어떤 친구는 10장을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벌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맞춰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첫 번째 책은 정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의 난이도나 진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피아드 U2M은 학생들이 칠판에 본인을 맞추어 학습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향상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탈피했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학생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학습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학생들이 고입과 대입을 거치며 가장 힘겨워하는 수학에 대한 경쟁력과 재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감사드립니다.